안녕하세요. 레온TV입니다. 오늘은 삼양에서 새롭게 나온 35mm f1.8 소니 E마운트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작년 8월인가요? 9월쯤에 소니 35mm f1.8 f2 렌즈가 나와 출시가 됐었고요. 그때 가격이 홈페이지 공식 가격 기준으로 7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출시되자마자 구매를 했었는데요. 소니 렌즈 중에서 항상 G 렌즈나 G 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는 부피가 무게가 크고 무게가 무겁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35mm 렌즈도 35mm 1.8 렌즈 대응에서는 비싼 편이었지만 소니 렌즈군에서는 그래도 작고 그리고 화질도 괜찮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구매를 빠르게 해서 거의 모든 출사 때 가지고 다녔던 그런 렌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양에서도 이제 타이니 렌즈 시리즈라고 이제 작은 렌즈들 시리즈가 많이 나왔었는데 18mm, 75mm 계속 출시되었다가 이번에 35mm f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시 가격으로는 44만 9천 원에 출시가 되었고요. 소니보다는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20만 원 아니군요. 3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지금 출시가 되어서 여러 소니 유저들한테 조금 호응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은 1차 예판 물량에 초도 물량이 다 팔린 걸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품절로 뜨고 있고요. 지난 18mm나 75mm 같은 경우도 왔었을 때 삼양이 국내에는 물량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삼양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고 마케팅적인 영역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예판 물량은 거의 한 100대에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한민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더 국내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하고요. 우선 마케팅 담당자랑 얘기를 했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국내의 판매 그런 이제 뭐랄까요 수익보다는 해외 수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렌즈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마운트는 어쨌든 삼양 35mm f1.8은 소니 E 마운트 35mm 풀프레임의 렌즈이고요. 렌즈 구성으로는 8군 10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어쨌든 1.8인데 조리개 날이 9개로 소니 35mm랑 날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소 초점 거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9cm 정도로 되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22cm예요. 그래서 조금 사용을 해봤을 때 음식물 촬영이나 인물 촬영이나 이런 경우에는 29cm가 한 요 정도 될까요? 제 손가락 하나가 딱 5c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촬영에서 최소 거리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물 찍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동영상 촬영을 했었을 때 이상하게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하고 이제 삼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초점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는 초점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소니의 AF 시스템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 워낙 제가 이제 35mm, 소니 35mm에 익숙해져 있던 유저라 보니까 그게 기준이 돼서 너무 이제 비교를 잘 와닿거든요. 근데 확실히 AF에서는 소니만큼에 좀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니 35mm가 100점을 준다면 이제 삼양 같은 경우는 한 70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 AF에서는 정확하게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직경은 58mm이고요. 무게는 219g입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280g으로 소니보다도 훨씬 작고 가볍습니다.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크기도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방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워터 실링 설계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먼지, 비, 눈으로부터 보호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호이기 때문에 100% 방진 반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소니 같은 경우는 좀 더 솔직해요. 소니에서는 100% 방진 방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은 44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제가 소니 삼양 렌즈를 써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AF,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bokeh,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시에 어땠는지 솔직하게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F입니다.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 소니 같은 경우는 AF-C 모드로 거의 다 사용을 하죠. 이제 AF-S 모드, 인물의 평경에서는 AF-S 모드, 그리고 인물 촬영에서는 AF-C 모드를 사용을 한다고 뭐 보통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니는 AF-C 모드가 너무 극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아이 포커스나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물 사진을 많이 찍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도 아이 포커스가 먹히기 때문에 AF-C 모드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랄까요? AF는 개인적인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 렌즈를 쓰면서 워낙 이제 소니 바디에 소니 렌즈였기 때문에 AF-C 모드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곳에 초점이 자동으로 맞추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났던 적도 좀 있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소니 바디가 A7R3 모드이기 때문에 터치 포인트로 AF 잡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잡았고요. 거의 인물 촬영에서는 연사를 날리기 때문에 거의 몇백 장씩 이렇게 찍는데, 한 10장 정도를 찍으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 3, 4장 정도는 핀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AF-C 모드에서 IAF가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 정도는 있었고요. 이건 한번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35mm 경우에서는 별로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양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거리가 무한대 영역으로 갔었을 때 얼굴에 초점이 잘 맞지가 않아요. 네, 동영상으로도 지금 한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이렇게 걸어온 경우에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들어와야지 초점이 맞는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니도 한 번 더 제가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삼양만이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무한대 영역에서 그렇게 IAF가 먹지 않는 건지. 왜냐면 제가 농구장 촬영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이런 적이 거의 사람 얼굴에는 초점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AF 모드는 역시나 소니에는 소니 렌즈가 제일 잘 맞는 게 아닌가. 하지만 삼양의 35mm 렌즈도 충분히 AF는 괜찮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70점 정도의 35mm 소니 대응에 비교했었을 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이번 달에 출시되는 한국어도 출시되는 A7C 모드 같은 경우도 카메라 같은 경우도 가볍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뭐 전동 줌 렌즈도 새로 나온다고 하고 조금 더 작은 카메라, 작고 가벼운 카메라에 작은 삼양 렌즈가 좀 더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AF-C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약간 프로급의 사진가들은 잘 쓰진 않겠지만 일반 유저들 그리고 알파 6000 시리즈를 쓰던 분들에게는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로서는 첫 선택으로는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은 소니 같은 경우는 799,900원에 출시가 됐고요. 삼양 같은 경우는 449,000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최저가로는 한 66만원에서 6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원 이상 좀 가격이 내렸고요.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4만원에서 출시가 됐으니까 추후에는 한 35만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이제 18mm나 75mm가 떨어졌던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바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한 달 정도 있으면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참 좋고요. 그리고 뭐 화질 같은 경우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하셔도 좋은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AF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랬지만 AF는 그래도 조금은 확실히 비교가 되지만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뒤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양의 화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색감 자체도 되게 깨끗해졌고, 그리고 제가 18mm, 75mm, 지금 이제 35mm를 삼양 렌즈 3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75mm는 정말 극강으로
깨끗한 색감을 보여줬거든요. 인물 사진에서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렌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가볍고 이제 편하게 찍을 수 있는 렌즈라서 정말 좋아했고요.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제가 75mm를 판매를 하고 85GM을 구매를 해서 1.4 렌즈를 쓰고 있는데 진짜 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75mm가 그리워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양의 타이니 렌즈들은 화질 면에서는 소니 렌즈와 비교를 했었을 때 GM 렌즈와는 뭐 비교 불가하긴 하겠지만 비교를 했었을 때 작고 가벼움까지 메리트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그 보케였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100mm ATF 렌즈 같은 경우는 보케가 정말 동글동글하고 약간 이제 보케를 감싸고 있는 원에서 정말 멋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135mm도 그렇고. 그래서 소니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 보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케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풍경을 많이 찍다 보니까 인물이나 뭐 사물 통한 그렇게 보케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SLR 클럽이나 이렇게 제가 이제 35mm를 테스트를 하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묻던 게 보케는 어떤가요? 라고 묻는 게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저는 삼양이나 소니나 보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원형 보케가 나타나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부로 갈수록 이제 고양이는 보케라고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보케가 나타나는 게 확실히 삼양이 좀 더 많이 나타나긴 했고요. 좀 더 보케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좀 더 소니가 예쁘기는 해요. 근데 보케를 통해서 두 렌즈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비교 차이가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별로 보케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케를 봤었을 때 삼양의 보케가 약간 고리 부분에 뭔가 조금 색소차가 조금은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보케를 봤었을 때 정말 이제 뭐 제가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경을 놓고 찍었을 때는 그런 보케 동글동글한 부분 끝 부분에서 약간의 색소차가 나타났다. 근데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는 희한하게 보라색이나 이런 부분에 색소차가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펜탁스 렌즈를 썼었을 때는 색소차가 정말 눈으로 너무 많이 보이는 렌즈들을 제가 정말 사용하기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삼양은 35mm의 f1.8 렌즈 같은 경우는 색소차도 그렇게 뭐 염려할 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AF 가격 복회적인 부분에서는 AF 영역이 조금 딸리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삼양의 편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 봤었을 때 같은 35mm끼리 동영상을 찍었을 때는 AFC 모드에서 제가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물을 두고 찍었을 때 확실히 AF를 내가 원하는 곳에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는 소니가 좀 더 좋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35mm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 영역에서 초점 잡는 부분 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웠다.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35mm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거의 광각으로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mm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니의 짜이즈 렌즈 1635 렌즈로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삼양의 35mm 렌즈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35mm보다는 그래도 18mm를 통해서 찍는 게 좀 더 초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인물 렌즈이기 때문에 f1.8로 동영상을 찍는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까요? 저는 좀 영상을 찍는다는 건 풍경으로 많이 찍기 때문에 인물을 별로 안 하는데 인물을 이번에 찍어봤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사람 얼굴에 초점을 맞춰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휙휙휙 움직였을 경우에 초점을 이제 빠르게 잡아주는 경우나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가지의 AF, 가격, 복회, 동영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AF는 확실히 AF 영역은 확실히 소니 렌즈가 좋다. 하지만 삼양은 소니 렌즈 대비 한 70점 정도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은 뭐 차이가 할 수 없죠. 출시가부터 거의 한 30만 원대 차이가 나고, 이제 삼양 렌즈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된다면은 4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구매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케는 일상 촬영에서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야경 촬영 시에는 고양이 눈 모양의 보케가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소니보다는 삼양이 좀 더 그런 경향이 좀 높다. 그리고 색수차도 약간 보인다 라는 것을 보고요. 동영상 촬영에서는 확실히 AF 영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문제가 있기보다는 소니 AF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소니 렌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AF나 뭐 동영상 촬영이나 이렇게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소음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묻는데, 소음 영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초점 잡을 때는 뭐 징징 소리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제가 찍고 이제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도 초점이 바뀌면서 나는 소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점을 잘 못 잡을 뿐이지 초점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진 않았다라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5mm 소니 렌즈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삼양 렌즈를 재선택을 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하지만 35mm로 처음 1.8 렌즈를 쓴다. 그럴 때는 이제 삼양이 정말 좋은 이제 입문자용 렌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요. 작고 예쁘고, 그리고 항상 18mm 렌즈를 구매했을 때 제가 정말 그 외관에 경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만듦새가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내가 삼양 렌즈를 이제 처음으로 구매했는데 첫 구매한 삼양 렌즈가 있다고요?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막 리뷰도 엄청 많이 깠었던데, 35mm나 75mm로 오면서 그런 후드도 되게 예뻐졌고 만듦새도 좀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AF 영역에 이제 조리개를 이제 1.8인데 모드 영역이 있어요. 모드 영역을 1번으로 나누고 2번으로 했을 때 그 조리개를 이제 링을 돌려서 조리개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니의 85mm f2.4에도 적용된 기능처럼 조리개를 빨리 바꿔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물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도 많이 찍어봤는데, 야경 찍었을 때 이제 조리개를 조였을 때 빛 갈라짐도 예상외로 이런 저렴한 렌즈에서도 괜찮은 빛 갈라짐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한강대교에서 찍은 사진을 봐도 이제 색감이나 빛 갈라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라이트룸에서 이제 편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색감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소니 렌즈와는 궁합이 잘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양 렌즈가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타이니 렌즈 시리즈로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작은 렌즈. 그래서 저같이 이제 풍경 사진가들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항상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막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그때 무거운 렌즈를 들고 다니면 정말 힘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70-300 렌즈를 쓰고 있어요. 이제 뭐 일출 일몰 사진 찍을 때 이제 망원단의 렌즈를 쓰고 있는데, 70-300 렌즈를 사용하는 이유가 f4.5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뭐 70-200 f2.8을 안 쓰는 이유도 제가 가격적인 문제보다는 무게 때문에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가 뭐 제주도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오름을 뛰어 올라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들고 다닐 제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70-300 렌즈를 쓰고 있는 작은 70-300 렌즈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화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400 렌즈를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시그마의 100-400 렌즈나 탐론에서 나오는 그런 망원 렌즈, 이번에 새로 나온 180mm까지 커버되는 70-180인가요? 그 렌즈를 구매를 할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삼양에서도 이제 망원 렌즈가 좀 더 작고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화질도 지금 선을 만족시켜준다면 좀 더 삼양 라인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양 F2 이제 35mm 렌즈를 f2.8 렌즈를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 5개에서 한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F 같은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이제 삼양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죠. 좀 더 이제 대응이 예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렌즈는 제가 계속 쓰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제 삼양 렌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성비의 렌즈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성비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양도 자체도 이제 마케팅을 할 때 가성비의 렌즈다라는 얘기를 쓰기 싫어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력으로 이제 평가받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선택에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35mm를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사용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사진과 함께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